자, 이번 시간은 이상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용어를 한번 접해봤죠, 그죠? 이 평균은 우리가 대표값의 하나죠. 기억납니까?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통계 시간에서 할 내용은 평균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바로 산포도라고 이야기하죠. 산포도. 그 산자가 흩어질 산자, 포자는 분포할 포자, 도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삼포도인데, 삼포도 종류도 여러 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이 통계 파트에서 사용할 삼포도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분산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바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확률 분포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럴 때 첫 번째,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평균은 확률 변수 값과 그에 대응되는 이 확률을 그냥 두 개를 뭐한다? 곱해버리면 돼요. 두 개를 각각 곱해버려서 모두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평균이 된다는 거. 뭐 여러분들 개념 정리 다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바로 평균 또는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앞에 이가 바로 이 기대값의 영어 expect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X라고 쓴다면 바로 확률 변수 X에 바로 무엇이 된다? 기대값, 평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의 영어가 다른 말로 mean 하는 뜻이 있죠. 뭐뭐를 의미하다는 mean 하는 뜻, mean. 자,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도 쓰니까 ex라고도 쓰기도 하고 같은 말로 자, 스몰 m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이 두 개의 바로 단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평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x라고 적었기 때문에 바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되고 y라고 적은다면 확률 변수 y의 평균, z라고 적으면 확률 변수 z의 평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m이라고만 써버리면 그냥 평균이니까 문제 속에서 확률 변수가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냥 이 x나 m을 쓰면 되겠지만 여러 개를 주어진다면 m이라고 쓰면 좀 헷갈리겠죠. 그럴 때는 바로 이 x, 즉 확률 변수를 적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확률 변수이든 바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 값과 그 확률 변수 값에 대한 바로 확률 질량 함수인 확률을 곱해버려서 더해주면 된다고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끌어내려서 고양이 발톱을 끌듯이 끌어내려서 모두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x1과 p1을 더하고 x2와 p2, x3와 p3 그리고 xn과 pn을 모두 다 곱한 다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이 확률 변수 x의 바로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식을 무엇으로 시그마로 표현할 때 이 합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자체도 바로 무엇이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이 x가 확률 변수 값이고, 이 p는 그 x에 해당하는 바로 확률이니까,
확률 두 개를 뭐해서 확률과 확률 변수 값을 곱해서 모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를 모두 더했다는 것을 이 식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평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사용할 때 우리가 통계에서는 K라는 변수보다 I라는 변수를 훨씬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은 이 통계 파트에서는 I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평균은 확률 분포표에서 윗줄과 아랫줄을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끌고 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산 확률 분포표를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작성한 다음에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대표적인 대표값,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윗줄과 아랫줄을 긁어내려서, 즉 곱해서 모두 다 더한 것이 자, expectation x로 표현하든지 m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xi, pi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문장을 해석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분산인데요. 분산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요? 바로 삼포도의 한 종류입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바로 평균을 중심으로 그 자료값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자, 바로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분산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면 편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편차는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지만, 편차는 자기 자료에서 바로 이 확률 변수 x에서 누구를 뺀 것이다? 바로 평균을 뺀 것입니다. 자기 자료 값에서, 즉, 확률 변수 x 값에서 조금 전에 구한 이 평균을 뺏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편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편차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더해보면, 즉, i는 1에서 n까지의 모든 편차를 더해보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우리가 분산이 평균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 평균과 어떤 자료값에 대한 어떤 차를 이야기하겠죠. 그 대표적으로 바로 편차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모두 다 더해보면 0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면 항상 0이겠죠. 그래서 편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차의 무엇을 제곱을 모두 다 더해준 것의 평균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VX라고 많이 쓰거든요. 이 V는 바로 분산의 영어 단어 베리언스의 약자예요. 그냥 V라고 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산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 정의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 전에 편차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편차가 자, 바로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야 되죠. 그거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무엇이다? 바로 평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죠. 이게 지금 x-m이 바로 편차잖아요. 그죠? 편차 제곱에 바로 무엇이다? 평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사용했을 때 x의 평균을 바로 EX라고 썼죠. y의 평균은 EY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x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 방법을 확률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확률 변수 x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바로 평균을 뺀 게 편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다? 제곱을 한 것이 바로 편차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 편차 제곱에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의 expectation 이를 바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m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확률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이 평균을 무엇으로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해 본다면 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죠. 그리고 확률 변수 x, 이 확률 변수와 누구를 곱해준다고 했죠? 평균을 곱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자, x 스몰로 적으면 되겠죠. xi에서 m을 뺀 것의 제곱이 바로 편차 제곱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고 그에 해당하는 누구를 곱해준다? 바로 확률을 곱해줌으로써 바로 분산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은 곱은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그마는 항상 합에 대한 기호니까 뒤에 일반항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바로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합이나 착골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해버리면 xi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준다? pi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 짠짠 하면 마이너스 2배의 mx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pi를 다시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m제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pi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그마의 뒤에 일반항이 자, 합의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은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니까 각각의 시그마를 선생님이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x제곱 xi 제곱의 pi 그리고 마이너스에 i가 변수죠. 아, 선생님이 여기 i를 빠뜨렸네, 그죠? i가 변수이기 때문에 2m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변수에 대한 실수배죠. 그러면 실수배한 것은 시그마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2m의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xi, pi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자, m제곱 또한 상수니까 m제곱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pi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두 개의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바로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xi와 pi를 곱했죠. 그러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것을 모두 다 더했다. 조금 전에 했죠. 이게 바로 평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지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평균이니까 평균은 바로 m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는 얘는 의미가 무엇이요? 한번 시그마를 합의 기호로 표현한다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n까지죠. 그러면 여기에 확률을 모두 다 더했다. 확률의 합은 얼마가 된다? 항상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다시 적어 본다면 첫 번째 이 시그마를 잘 보세요. 이 시그마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확률 변수가 x였는데 x의 제곱에다가 pi를 곱했죠. 그 말은 이 x1을 제곱하고 이 x2를 제곱하고 x3를 제곱하고 xn을 제곱한 다음에 누구랑 그에 해당하는 확률과 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EX가 뭐라고 했죠? EX가 바로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각각의 확률 변수 값들을 제곱했죠. 그러면 이 X1 제곱, X2 제곱, X3 제곱은 무엇으로 확률 변수 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맞죠? 바로 제곱한 것들에다가 확률을 곱해줬으니까 이것들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되는 거죠. 즉,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시그마 값을 x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바로 누구랑 확률과 곱했기 때문에 바로 제곱한 것들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평균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나타낼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뒷부분은 마이너스 2mm이니까 마이너스 2m 제곱과 여기에 m 제곱이 있으니까 동영항 처리해보면 바로 마이너스 m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분산의 정의는 무엇이었다고요? 원래 분산의 정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겠나요?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 정도를 찾기 때문에 자, 평균과 그 확률 변수와의 바로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합이 0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그마를 처리해 보니까 그 분산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또 다르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 m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EX라고 적을 수 있죠. 그죠? X의 평균이니까 자, EX라고 적을 수 있죠. 그 평균이 바로 m이니까 그 EX 바로 평균의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분산을 구하다 보면요. 때로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가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해 보면요. 자, 분산이라는 것은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이에 x-m의 전체의 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바로 x를 제곱한 것, 즉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바로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은 바로 EX가 되겠죠. 또는 M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한 것, 제곱한 것들을 빼주는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분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분산의 공식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보느냐 하면,
바로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을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제곱의 평균. 자, 그때는 실질적으로 제곱을 다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분산과 평균을 한다면 이 식에서 바로 평균의 제곱만 이하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무엇으로? 바로 평균의 무엇과 제곱과 무엇으로 분산의 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면 그래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에다가 분산을 더해주면 된다. 이 식 또한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식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자주 찾기 때문에 이 식 자체도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자? 바로 평균의 제곱에서 바로 분산을 더해버리자.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 분산을 외울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요. 그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 그래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분산을 제평 마이너스 평제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분산은 제평 마이너스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바로 분산이다.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암기보다는 선생님은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증명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해봄으로써 이 XY, PI의 합이 바로 평균이고 PI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1이 되고 X제곱 PI가 바로 제곱의 평균이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꼭 증명해 보기를 스님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대표적인 바로 삼포도의 분산을 나타내는 건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분산보다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삼포도가 표준 편차예요. 이 분산은 숫자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분산을 사용하기보다는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 x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x는 바로 분산의 무슨 제곱권? 양의 제곱권입니다. 양의 제곱권. 즉, 분산을 구해서 무엇? 루트를 씌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요.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 하나만 물어보면요. 평균과 분산을 모두 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자 여기 바로 그리스 로마 문자인데 이게 시그마 x예요. 우리 시그마는 이 시그마도 시그마죠. 이게 바로 그리스 문자 대문자 시그마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마가 바로 대문자고 여기 있은 이 시그마가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소문자 시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분산에 조금 전에 구한 분산의 값에다가 무엇만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만 씌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산을 무엇이라고도 표현하느냐면 평균은 자 민이라고 m이라고 썼지만 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분산을 이렇게 시그마 제곱 x라고 VX라고도 나타내고 시그마 제곱 X라고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평균의 제곱에서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의 제곱이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각각이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제곱을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분산의 분산을 구할 때는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해야 되지만 빼야 되지만 맞죠?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 평균의 제곱에서 분산을 뭐 한다? 제곱을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산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어야지만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분산을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나왔는 제곱의 평균들,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바로 평균의 제곱과 분산을 뭐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22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죠. 자, 이런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은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 바로 EX가 되겠죠. 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M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하자고요? 자, 윗줄과 아랫줄을 그냥 뭐 하면 되겠다? 끌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렇게 적지 말고 공통분모가 모두 다 4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4로만 표현하고요. 자, 곱해버릴 때 분자와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 3, 4 더하면 얼마죠? 10이라는 것 알죠? 1, 2, 3, 4 더하면 10입니다. 따라서 4분의 10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쉽게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있어서 분산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바로 제평 마이너스 평제 맞습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선생님이 다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분산은 Vx인데 다르게 어떻게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정의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뭐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편차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확률 변수 그 값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바로 평균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 1에서 누구를 평균을 뭐 한다? 빼어서 제곱을 해야 되겠죠. 2에서 누구를 평균을 빼어서 뭐 한다? 제곱한다. 3에서 평균을 빼어서 뭐 한다? 제곱한다. 4에서 평균을 빼어서 무엇한다? 제곱한다. 맞죠? 이것이 바로 편차 제곱이잖아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죠? 그러면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을 각각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과 뭐 한다? 바로 이 윗줄과 이 확률을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분모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무엇이니까? 4니까 4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자,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확률 변수 값에서 누구를 평균을 뺀 다음에 무엇한다? 제곱한다. 플러스 자, 2에서 평균 2분의 5를 뺀 다음에 제곱한다. 그리고 3에서 2분의 5를 뺀 다음에 제곱한다. 그리고 4에서 2분의 5를 뺀 다음에 제곱한 것들에 바로 무엇을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귀찮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분의 자, 1-2분의 5는 얘가 2분의 2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제곱을 할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니까 2분의 5에서 1, 2분의 2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이죠.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만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죠?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플러스 자, 2에서 2분의 5를 뺄 때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3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4는 2분의 8이죠. 2분의 8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9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분자만 더해 보신다면 4분의 자, 10 더하기 1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0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5가 되죠. 자, 따라서 분산이 얼마 된다? 4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용했다? 바로 정의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는요, 이 남았는 이 평균이 분수가 되어버리면 좀 귀찮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이 무슨 값이 나왔을 때, 정수가 나왔을 때는, 정수값이 나왔을 때는 무엇을 이용해도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도 여러분들 분수가 없기 때문에 편해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정수값이 아니라 무엇이 나왔을 때는 바로 유리수값, 이런 정수값이 아닐 때는요, 이 편차 제곱의 평균보다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알아두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걸 사용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자,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들을 모두 다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x를 제곱을 해버리면 1은 1이고 2는 4가 되고 3은 9가 되고 4는 16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 줄과 누구? 바로 확률과 서로 뭐 한다? 곱해버려서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따라서 전체 분모는 4가 되고요. 맞나요?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1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1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평 마이너스 평제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것만 적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쓸 때요, 자, 제평을 먼저 쓰지 말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먼저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쓰면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 평균이 얼마예요? 2분의 5잖아요. 따라서 2분의 5의 제곱을 꼭 평균을 제곱한 걸 제평 마이너스 여기가 평균이 아니죠. 제평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된다? 평균의 제곱이니까 평제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죠? 평균의 제곱을 꼭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되죠? 자, 1과 9를 더하면 10이고 4와 16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20이 되니까 4분의 30이 되겠네요. 그죠? 4분의 30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면 4분의 25가 되어서 자,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4분의 5라는 바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의 줄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정의대로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해봤고 아래줄은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는데 반드시 제평 마이너스 평균을 이용할 때는 평균의 제곱을 꼭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요? 표준 편차는 바로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죠. 이 분산의 값에다가 무엇만 씌워주면 된다? 루트 값만 씌워주면 된다. 분산의 양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만 씌워주면 루트 4분의 루트 5니까 루트 4가 2죠. 따라서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팁을 준다면요. 평균 구할 때 팁인데요. 이 확률 변수를 보면 1, 2, 3, 4로 어떻습니까?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죠. 맞나요? 확률 변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의 확률 값이 어떻습니까? 서로 대칭값으로 놓여 있나요? 이 값과 이 값이 같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죠. 저 확률 변수의 바로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이 확률 값이 대칭으로 돼 있죠. 물론 확률 변수가 들어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럴 때 평균은요, 이렇게 구할 필요도 없이 이 확률 변수 가운데 있는 2와 3의 무엇을 구하면 된다?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2와 3의 평균이 2분의 5죠. 물론 1과 4의 평균을 구해도 2분의 5죠. 근데 굳이 1과 4를 필요 없잖아요. 이 바로 대칭의 중심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2와 3을 더하면 2분의 5, 바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확률 변수 값이 바로 무엇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확률이 서로 대칭을 이룰 때는 그 바로 가운데 있는 확률 변수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평균이 된다는 것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23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아래 표를 완성하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고 했죠. 자, 주사위 눈의 횟수는 바로 이산 확률 변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표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6의 약수라는 것은 바로 주사위 누르는 수는 1과 2와 3과 바로 6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럴 때, 자, 두 번 던졌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주사위 눈에 유기 약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보면 첫 번째도 나오고 두 번째도 나올 수 있고 첫 번째는 나왔는데 두 번째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가 안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올 수 있고 둘 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는 횟수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두 번 나오고 이럴 때는 한 번이고 이럴 때는 그 횟수가 한 번이고 이럴 때는 그 횟수가 0번이죠. 따라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쉬운 것부터 구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대해서 합은 반드시 1이 돼야 되니까. 자, 쉬운 게 바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가 되겠네요. 자, 육의 약수의 눈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사위를 한 번을 던지면 1, 2, 3, 6이 나오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6분의 4가 되겠죠. 6분의 4가 나오는 것이니까,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된다? 6분의 4인 바로 3분의 2가 되는데, 나오지 않을 경우는 바로 확률이 첫 번째는 3분의 1이 되겠죠. 바로 여사건 형태가 되니까, 두 번째도 바로 뭐 된다? 3분의 1이 되니까. 바로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은
3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하면 무엇이 된다? 9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률 변수 x가 1일 때를 구하겠습니까? 2일 때를 구하겠습니까? 2일 때를 구하는 게 낫겠죠. 한 가지 방법 없으니까. 첫 번째 나온다면 얼마가 되죠? 3분의 2. 두 번째도 나온다면 3분의 2가 되니까 9분의 4. 바로 2일 때는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이 1이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9분의 5잖아요. 자, 따라서 1일 때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9분의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뭘 해줘야 되겠다? 더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오면 3분의 2고요. 두 번째는 6의 약수인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9분의 2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1. 나온다는 것은 3분의 2가 되니까 이 또한 9분의 2가 되므로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9분의 4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얘와 얘를 정확하게 구했다면 이 세 개 중에 좀 복잡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으니까 평균을 구해보는 데 있어서 자, 확률 변수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일식 등차 수열을 이루죠. 같은 간격인데 확률이 그 1을 중심으로 대칭이 아니죠. 자, 따라서 9분의 4가 바로 평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평균은 실질적으로 윗줄과 아랫줄을 뭐 한다? 끌어내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곱해서 뭘 하면 되겠다? 바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 분모는 9잖아요. 그죠? 자, 윗줄과 아랫줄에 바로 분자와 곱해버리면 0 플러스 4 플러스 8이 되겠죠. 따라서 9분의 얼마가 된다? 12가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 바로 평균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평균이 정수값이 아니잖아요. 확률 변수가 정수인데 정수값이 아니니까 그대로 편차 제곱의 평균은 좀 불편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자?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먼저 적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을 제곱하면 되겠네요. 제곱하면 0,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니까 이 줄과 확률을 곱해버리면 되니까 9분의 0 곱하기 1은 0이고요. 1 곱하기 4는 4가 되고 4 곱하기 4는 16이 되죠. 이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제평이 되고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평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앞에 부분은 9분의 20이 되고 뒤에 부분은 9분의 얼마가 된다? 16이 되니까 분산이 바로 얼마가 되겠다? 9분의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x의 표준 편차죠. 자, 분산 9분의 4에다가 뭐만 덮어 씌우면 된다? 양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만 씌워버리면 바로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이상 확률 변수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표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의 종류를 먼저 찾아내야 되고요. 그 각각에 대한 확률값을 여러분들이 다 조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24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평균과 분수와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를 먼저 작성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으니까 표는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바로 스몰 x, 즉
라지 X인 확률 변수 X의 값은 1부터 4까지 취할 수가 있고, 자, 스몰 X가 1일 때는 바로 확률이 10분의 1이 되겠죠. 자, 2일 때는 그대로 대입하면 10분의 2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굳이 5분의 1로 고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곱해서 더해야 되니까 분모가 같아버리면 편하죠. 통분하기도 편해야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또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을 대입하면 10분의 4, 4를 대입하면 10분의 4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하면 10분의 10이니까 1인 것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을 먼저 구해볼 때 평균은 자, 확률 변수 x는 자, 일식까지는 등차수일이 맞는데 확률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아니죠. 자, 따라서 평균은 2.5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즉 윗줄과 아랫줄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확률값이 더 크죠. 그 말은 평균은 이 가운데 2.5보다는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평균은요, 우리가 윗줄과 아랫줄을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자, 분모는 그대로 10으로 편하죠. 곱해버리면 1, 곱해버리면 4가 되겠죠. 곱해버리면 9가 됩니다. 그리고 곱해버리면 16이 되죠. 따라서 10분의 얼마가 되나요? 자, 4와 16을 더하면 20, 1과 9를 더하면 10이니까 30입니다. 자, 따라서 평균이 얼마다? 보세요. 2.5보다 좀 더 큰 3이 평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평균이 뭐가 나왔죠? 바로 정수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자, 무엇으로 처리해버리자? 바로 정의대로 제곱의,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편차 제곱을 바로 적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모는 10이죠. 그러면 1에서 3을 뺀 거의 제곱이죠. 근데 물론 3에서 1을 빼도 제곱하는 게 똑같겠죠. 그래서 빼어서 제곱하면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자, 2와 3은 차가 1이니까 제곱하면 1이죠. 자, 3과 3은 빼면 0이니까 제곱하면 0이고요. 4와 3, 4에서 3을 빼면 1이니까 1의 제곱이 1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10분의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선생님이 뭘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2의 제곱이 4고 1의 제곱은 1이고 맞죠? 그리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자, 뭐 해야 되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자, 다시 1에서 3을 뺀 게 2잖아요. 제곱하면 얼마죠? 4죠. 그 4를 여기 평균과 확률과 곱해줘야 되겠죠? 그걸 하면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와 곱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바로 x에서 평균을 뺏는 걸 먼저 한번 표현해 볼까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3을 빼면 0, 4에서 3을 빼면 1인데 이 편차에 무엇을 구해야 된다?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각각의 제곱한 값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제곱하면 4니까 4와 이 1을 곱해서 4가 되겠죠. 그리고 1과 2를 곱해서 2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과 4를 곱하면 4가 되니까 10분의 얼마가 되죠? 10이 되죠. 10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된다? 분산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게 바로 무엇으로? 정의대로 갖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때는 반드시 뒤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먼저 적어 두라고 했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만 우리가 적어보면 되니까 여기는 10이고 각각 이 확률 변수 x를 제곱한다는 거죠. 자, 1이고요. 2를 제곱하면 4, 3을 제곱하면 9, 4를 제곱하면 16이죠. 그런데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 되어야 되고요.
4 곱하기 2를 해서 8이 돼야 되죠. 9 곱하기 3을 해서 얼마? 27이 되고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16 곱하기 4가 되면 얼마가 되죠? 16 곱하기 4는 16을 제곱하면 제곱했으니까 16 곱하기 4가 아니라 여기에 10분의 4죠. 16 곱하기 4를 하면 6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분의 자, 1과 8을 더하면 9니까 9 더하기 27은 36이니까 36과 64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10분의 100이 얼마가 되죠? 10이 되고 3의 제곱이 9가 되니까 동일하게 분산이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 또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분산을 검할 때 많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게 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기 바랍니다. 425번입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죠.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습니다. 자, 금액의 합은 바로 연속이 아닌 이산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확률 변수 X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달라는 거죠. 바로 expectation X가 되는 거죠. 평균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X의 기대값이 바로 X의 괄호를 E라고 보면 돼요. X의 기대값, 바로 평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니까 바로 확률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률 변수 X를 알아야 되겠죠. 자, 동전 100원을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던진다. 두 개 던질 때 앞면이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앞면 하나와 뒷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뒷면이 모두 다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 그 앞면이 나온 횟수가 아니라 그 합이, 금액의 합이 바로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확률 변수 X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죠? 앞면 두 개 나왔으니까 확률 변수 X가 20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만 나왔으니까 100이 되겠죠. 여기도 100이 되죠. 그럼 여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00과 200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둔 다음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일 때는요, 어떻습니까? 바로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100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니까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입니다. 자, 200일 때는요,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죠. 그리고 그 확률의 합은 항상 1인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해서 선생님이 두 개만 구한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평균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얼마씩 바로 공차가 100인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좌우가 대칭인 확률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 바로 무엇? 평균은 바로 무엇이 된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바로 1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좌우 대칭이고 확률 변수 x도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바로 확률 x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곱해봐도 어떻다? 윗줄과 아랫줄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모두 다 4가 되잖아요. 그죠? 4가 되고 0과 1을 곱하면 0이고요. 100과 2를 곱하면 200이 되겠죠. 그리고 200과 1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20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400이 되겠죠. 4분의 400은 약분하면 평균이 이렇게 100원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좌우 대칭일 때는 바로 가운데 값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되고 가운데가 없으면 그 가운데 이웃한 두 수의 평균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의 개념을 정리합시다. 바로 이 확률 변수가 원래는 우리가 보통 x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확률 변수 x를 조금 바꾸어 넣었어요. 바로 1차식으로 바꾸어 넣었죠. 확률 변수 x에다가 몇 배를 한 다음에 바로 b를 더한 이 새로운 확률 변수죠.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바로 평균과 분성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이니까 선생님이 표를 하나 만들어 두었을 때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자, x의 평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x의 평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확률 변수 값들을 모두 다 몇 배 한, 세 배 한 이런 것들의 바로 뭐다? 평균을 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확률 변수를 모두 다 세 번 한 다음에 이 줄과 확률을 서로 곱해 버려서 생각하면 되겠지만 또는 우리가 3x 플러스 1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x1에다가 1을 더하고 3x2에다가 1을 더하고 또 모든 것을 바로 세배한 다음에 1을 더한 확률 변수 값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X의 바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안다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이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X의 바로 평균을 어떻게 구했죠? 바로 윗줄과 아랫줄을 그대로 곱해서 되잖아요. 따라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xi와 pi를 곱한 것을 모두 다 더하면 된다고 했죠. 윗줄과 아랫줄을 바로 곱하면 된다는 거죠. 곱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확률 변수,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얘를 y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y에 대한 평균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y는 누구와 연관이 있다? x와 연관이 있으니까 3x 플러스 1의 바로 무엇을 바로 평균을 구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본다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고요. 바로 윗줄인 3x1 플러스 1과 pi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일반항으로 적어준다면 3xi에다가 누구를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과 아래줄에 있는 pi를 서로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곱골이니까 합골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전개를 하면 i는 1에서 n까지의 3xipi 플러스 그리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1 곱하기 pi니까 pi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은 뭐 할 수 있나요?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따라서 3만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3만 앞으로 끄집어내었다면 눈에 보이나요? 자, 요 값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해석해 보면 x와 p를 곱했으니까 바로 x에 대한 평균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x의 평균이잖아요. 그거의 몇 배에다가 세 배에다가 자, 다음 시그마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P1부터 시작해서 PN까지 모두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 굳이 이 값을 다 우리가 찾아서 이 줄과 아래줄을 곱해서 평균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이의 3x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자, 2x, 바로 x의 평균에다가 몇 배하고 3배를 한 다음에 그 상수 1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차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x의 개수인 a는 앞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x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얘가 1이 아니고 2면요, 여기가 2겠죠. 그럼 2pi인데 2는 시그마 앞으로 나오니까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바로 새로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은 a에다가 x의 평균을 곱한 다음에 이 상수를 그대로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을, 일반어를 바로 시켜볼게요. VAX 플러스 B죠. 바로 무엇을, 바로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무엇? 바로 분산을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표현해 본다면 여기가 ax 플러스 b면요. 얘들은 모두 다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n 플러스 b죠. 그죠? 자,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자, 확률 변수 값이 무엇이 됩니까? AXI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을 빼야 되겠죠. 그거의 제곱이죠. 바로 편차 제곱에 무엇이 된다? 평균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확률을 각각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을 증명할 때 요 M은요, 누구의 M입니까? 자, 이 새로운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뺐으니까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이 돼야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EX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EX는 X의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은 바로 누구의 평균이다? AX 플러스 B의 바로 평균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이 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을 여러분들 증명할 때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예를 다시 한번 써보면 i는 1에서 n까지에 여기에 axi 플러스 b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바로 a의 ex 플러스 b를 뺀다는 거죠. 이거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요 평균이 EX가 되는 게 아니죠. EX는 X에 대한 평균이고 여기서 M이라는 것은 AX 플러스 B의 평균이니까 바로 A의 E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괄호 속에 A, B와 B는 소거가 되고 누구만 남습니까? AXI-A의 EX니까 A로 묶어버리면 A의 XI 마이너스 2의 X가 되고 얘의 전체에 뭐가 되죠? 제곱이 되니까 얘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생각했는데 PI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묻고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 지수법칙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i는 1에서 n까지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곱꼴이지만 지금 a 제곱은 바로 i와 연관이 없죠. 바로
변수들에다가 실수배를 했기 때문에 a제곱은 앞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것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의 바로 xi-2x에다가 이거의 제곱에 pi가 곱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이 해석해 보시면 확률 변수에서 그 x의 평균을 뺐죠. 요게 바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차죠. 즉 편차 제곱의 확률을 곱했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죠. 따라서 얘가 a 제곱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가 바로 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V의 ax 플러스 b의 바로 이 ax 플러스 b의 분산은 a 제곱의 v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x 앞에 있는 요 개수는 무엇한다? 평균에서는 그대로 나왔지만 분산에서는 뭐한다? 제곱을 해서 나오네요.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이 a에다가 제곱을 했잖아요. 그죠? a 제곱을 해서 나오고 이 상수 값은 뭐한다? 평균에서는 그대로 더해주지만 분산을 구할 때는 이 상수값은 뭐 한다? 무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A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곱배를 했는 거고요. B는 더하고 뺐기 때문에 그 이 모든 확률 변수 값을 더해주거나 빼줬을 때 바로 흩어진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더하고 동일하게 뺐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수값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바로 실수배했는 것만 원래 편차 제곱이니까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V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x의 실수배하는 걸 제곱해서 원래 x의 분산과 곱해주면 되고 바로 이 상수는 무시하면 된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는 바로 이 분산값에다가 뭘 씌워주면 되니까 바로 루트, 바로 양의 제곱근 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자, 루트만 씌워주면 자, 이 식을 표현할 때는 루트 a 제곱 곱하기 루트 vx와 똑같죠. 그러면 루트 a 제곱은 얼마이죠? 루트 a 제곱은 a로 표현하면 안 되죠. 반드시 절대값이죠. a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의 값을 곱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 루트 vx는 분산의 양의 제곱거리니까 시그마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편차도 누구는 무시하고 상수값은 무시하고 이 x에다 곱한 이 실수배만 뭘 하면 되겠다? 절대값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바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해두어야 된다? 암기를 꼭 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암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은 그대로 바로 원래 x의 바로 평균에다가 a 배하고 b를 더해주면 되고 분산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누구를 무시한다? 바로 더한 값은 무시하죠. 또는 뺀 b가 음수면 뺀 값도 무시합니다. 근데 분산은 제곱해가 곱하고 바로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x의 표준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꼭 붙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26번입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다음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표차를 모두 다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산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표준 편차도 하나 구해놓으면 되겠죠. 루트 9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3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x의 바로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배만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분산 마이너스 x의 분산은 마이너스 1은 제곱에서 나오니까 1이죠. 1에다가 vx만 곱하면 되니까 바로 9가 되겠네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시그마 마이너스 x는 자 여기에 마이너스 x의 분산을 구했으니까 그대로 루트 9에서 3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그마 x의 3이니까 무엇으로 이 x의 실수배는 무엇으로 바로 절대값으로 나오고 시그마 x가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1 곱하기 3이 되어서 3이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3x-1의 바로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을 구할 때는 실수배는 나오고 실수배는 그대로 나오고 자 상수값은 그대로 빼주면 된다고 했죠. 자 평균이 10이었죠. x의 평균 30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된다?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3x-1이니까 자, x의 계수 3은 제곱에서 나오죠. 그리고 vx가 되고 상수항은 무시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vx가 9니까 81이 되고 그러면 시그마 바로 3x-1은 우리가 분산을 구해 놓았으면 바로 루트 81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이 식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자, 3의 절대값이죠. 3의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x니까 바로 9가 되는 것.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2분의 1x 플러스 6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실수배는 나오고 그리고 6은 반드시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2x가 10이니까 5죠. 5 더하기 6이니까 얼마가 된다? 11이 되겠습니다. 자,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자, 어렵지 않죠? 분산은 x의 바로 실수배한 2분의 1은 분산을 구할 때 제곱에서 나오고 거기에다가 vx만 곱하면 되니까 맞죠? vx가 9가 되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 2분의 1x 플러스 6은 바로 방금 구한 4분의 9의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29번은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평균은 마이너스 2는 나오고요. 2x에다가 상수 7은 더해줘야 되겠죠. 자, 평균이 EX 평균이 10이니까 마이너스 20에다 7을 더하면 자, 평균은 여러분들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 된다? 자, x의 실수배인 마이너스 2를 바로 제곱하면 4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vx를 곱하니까 4, 9, 36이 되죠. 따라서 분산은 절대로 우리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편차도 어떻게 되겠다? 표준 편차도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겠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표준 편차는 바로 36에다가 루트를 씌운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30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오네요. 분산은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럴 때 다음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평균은 실수배는 나오고요. 2x에다가 1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이 x가 x의 평균이 5니까 마이너스 20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들, 이 식은요, 우리가 나비 넥타이 형태로 나타내 본다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의 바로 분산을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x의 바로 실수백, 이 개수는 제곱에서 나오니까 4분의 1에다가 분산을 곱하고, 자, 상수항은 뭐 한다? 무시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vx가 2이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5x의 표준 편차니까 바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x가 되겠죠. 표준 편차 또한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 곱하기 바로 루트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5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433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바로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습니까? 바로 새로운 확률 변수죠. 그러면 첫 번째는요, 바로 2배의 EX 플러스 3을 계산하면 되고, 얘는 x의 개수 6이 제곱으로 나오니까 36의 v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개수 마이너스 6의 바로 제곱인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6 시그마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x의 평균 그리고 v의 평균,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다?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보입니까? x의 평균이 바로 보이나요? x의 평균은 자 확률 변수는 일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나요? 바로 이 확률도 서로 대칭이죠. 그러면 바로 1과 2의 중점 얼마? 1.5, 즉 2분의 3이 무엇이 된다? 평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1과 2의 바로 평균이 이 확률 x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Vx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우리가 정의로 구하는 것보다는 분수니까 바로 뭘 이용하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평균의 제곱을 먼저 선생님이 항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뒤에 적어 놓으라고 했죠. 그럼 각각을 제곱하면요. 확률 변수를 제곱하면 0, 1, 4, 9가 되고 자, 지금 분모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죠? 그럼 얘를 6분의 2로 고치고 얘도 6분의 2로 고치면 편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6이 되고요. 자, 각각 제곱했죠? x 제곱을 구해놨으니까 곱해버리면 0이 되고요. 곱해버리면 1이 되고요. 곱해버리면 4가 되고요. 곱해버리면 0이 되고 1이 되고 4가 되고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6분의 얼마가 되죠? 자, 더해버리면 18과 5를 더하면 2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죠. 그럼 6과 4의 최소 공배수 얼마? 12를 이용하면 2배 했으니까 46이 되고요. 3배 했으니까 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분의 46 마이너스 9가 되겠죠. 46 마이너스 9를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37이 되나요? 23이 되니까 12배 하면 2배 하면 46. 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3배를 하지 않았네요. 그죠? 4가 10이 되려면 3배니까 27이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바로 19가 되겠습니다. 분산이 19가 되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12분의 19. 루트 12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12는 2루트 3이고요.
루트 1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9와 3을 곱하면 바로 57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까지 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에 바로 무엇을 구해보면 되겠다? 바로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평균을 2배 한다고 해서 평균이 2분의 3이니까 자, 2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다음에 3으로 더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6에다가 VX가 얼마죠? 12분의 얼마가 된다? 19가 되니까 약분해버리면 3이 되고요. 3 곱하기 19는 57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6배의 자, 시그마 X가 6분의 루트 57이죠. 그러면 6과 6과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루트 5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할 때는 바로 X의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B 단계로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